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드디어 이제 리그레이션 모델에 대해서 학습하실 텐데요. 리그레이션 모델 중에서 오늘은 선형회귀와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좀 통계를 좀 이렇게 공부해 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머신러닝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리그레이션 하시면 코웃음부터 먼저 치시죠. 이게 무슨 예측 모형이냐, 이게 무슨 머신러닝이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리그레이션은 자,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통계 모형이기도 하고요. 리그레이션을 이용해서 프리딕션을 한다면, 예측을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이나 머신러닝의 가장 그 기초적인 레퍼런스 모델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여러분들 그 머신러닝에서는 우리가 리그레이션 모델을 레퍼런스 모델로 많이 사용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레퍼런스 모델이 뭐냐? 자, 제가 여기서 좀 써드릴게요. 자, 레퍼런스 모델은 우리나라 말로 자, 참조 모델이라고 합니다. 뭐 또는 참조라는 말이 좀 어렵다면 여러분들 참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그 만약에 자, 예쁘다, 뭐 멋있다, 뚱뚱하다, 못생겼다. 자, 이런 말들은 추상적이죠. 자, 뭐에 비해서 뭐가 더 뚱뚱하고 뭐에 비해서 뭐가 더 좋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문맥상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머신러닝에서는 여러분들 어떤 모델이 좋다라고 또는 어떤 모델의 성능이 나쁘다라고 말할 때 자, 뭐에 비해서 어떤 모델이 좋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 참고 모델로 자, 회귀 모형을 많이 씁니다. 자, 결국 이런 느낌이죠. 사실은 회귀 모형은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통계 모델이기도 하잖아요. 즉, 저기서 말하는 전통적 통계 모델이라는 건 네, 확률과 추론에 기반하는 거죠. 우리가 확률과 추론에 기반하고요. 확률과 추론에 기반한다라는 건 우리가 또 분포를 가정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실은 많은 이제 머신러닝 모델들은 실은 특히 빅데이터를 다루게 되면 이런 분포를 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데이터 자체 용량이 굉장히 볼륨이 많기 때문에 자, 어쨌든 머신러닝이 결국 이 회귀 모형, 즉 전통적인 통계 모델에 비해서 연구자가 설명하고 싶은 뭐 특정 알고리즘이 있으면 그것이 성능이 더 우수하다라는 걸 얘기할 때 이때 우리는 참조 모델로 리그레이션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리그레이션 모델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파이썬 패키지에서는요, 사이클런에 들어가셔서 이제 리니어 모델 리니어 리그레이션이라고 명령어를 치시게 되면 우리가 패키지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선형회귀는요, 여러분들 입력 변수하고 출력 변수의 관계를 이해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자, 입력 변수하고 출력 변수의 관계죠. 자, 이때 우리는 전통적인 통계 모델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뭐 독립 변수 또는 출력 변수를 종속 변수라고 표현합니다만 우리가 그 머신러닝에서는 뭐 설명 변수 또는 입력 변수, input variable 또는 output variable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이때 연속적인 관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통계 기법이고요. 결국은 이 선형회귀에서의 y는 입력 변수 간의 선형 조합으로 결정이 됩니다. 자, 아래 그림을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우리가 지금 이 회귀의 목적은 보시면 자, 여기 지금 잘려 있는데요. x축하고 y축의 어떤 관계를 지금 파악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기본 개념을 잘 아실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포인트 하나하나가 각각의 개체, 즉 대상자라고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서 x는 키고요. y는 몸무게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우리가 유소년들 사이에서는 키가 크면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경향이 있죠. 뭐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런 어떤 릴레이션십, 관련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결국 이 포인트가 우리가 값이라고 한다면 자, 이 포인트에서의 회귀직선까지의 거리를 제일 줄여주는 요 값, 우리가 이 회귀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지금 이 포인트를 가장 지금 다시 말하면 이 객체죠. 각각 객체 값의 요 거리 이게 이제 우리가 일종의 오류라고 한다면 자, 요 값을 최대한 줄여주는
예, 즉 이 관찰값하고 예측값, 여기 선이 예측값이 되겠죠. 하고 가장 관계를 줄여주는 이 소위 이제 residual variation, 우리가 잔차변이라고 하는데요. 즉 이 직선 요것을 우리가 찾는 방법은 자, 다음과 같은 요런 함수를 통해서 구하게 됩니다. 즉 yi에서 y hat i를 뺀 것의 제곱에서 이것을 sum해서 가장 작은 값을 우리가 구해주는 그런 값을 우리가 관찰대 값과 예측대 값의 결국은 차이가 가장 작은 거죠. 미니멈이니까요. 그것에 이 차이가 결국은 레지주얼, 잔차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리그레이션 모델을 우리가 x가 하나고요, y가 하나인 경우는 우리가 단순 선형 회귀 분석, 그러니까 싱글 리니어 리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또는 멀티플 리그레이션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는 이것이 좀 확장된 러지스틱이라든지요, 멀티노미얼 러지스틱이라든지 올디널 러지스틱 리그레이션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용어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리그레이션 모델이라고 하면 다 공통적으로 이러한 어떤 용어들은 사용이 되니까요,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뭐냐 하면 자, 기준 변수라는 겁니다. 자, 1번 우리가 리그레이션에서 살펴보셔야 될 용어 첫 번째는 기준 변수라는 거예요. 자, 기준 변수라는 건 뭐냐 하면 결국 다른 말로 종속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종속 변수를 라는 용어를 우리가 이 혼용돼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몇 개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아웃컴 베리어블, 그러니까 결과 변수, 또는 이런 기준 변수, 예, 이런 기준 변수라는 용어 역시도 그 종속 변수와 이제 같은 혼용되어 사용되는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프리딕터라고 해서 우리가 예측 변수라고 해요. 자, 이거는 사실은 리그레이션 모델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머신러닝 모델에서는 프리딕터라고 우리가 예측 변수라고 설명하는데, 요거는 설명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설명 변수는 결국은 통계학에서는 이것이 독립 변수가 되겠죠. 자, 왜 근데 설명 변수라고 하냐면요, 독립 변수라고 우리가 할 때는, 지칭할 때는 각각 독립적으로 우리가 적용되는 원인이 되는 변수라는 의미인데, 예측 변수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예측 변수가 몇 개가 들어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머신러닝을 이용하는 사용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최대한 수집 가능한 정보를 다 넣어서 이것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인 것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측 변수의 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독립 변수라는 표현보다는 예측 변수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세 번째는 절편이라는 표현인데요. 절편, 인터셉터라는 게 나오면 최저값 직선이 y축을 지나는 그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입력 변수 x,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여기 독립 변수, 즉 예측 변수, 설명 변수 또는 이것도 입력 변수, 얘 이름이 제일 많아요. 자, input variable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예측 변수의 수가 하나인 경우, 즉 x가 하나면요, x가 한 개면, 네, 이거는 단순 선형이죠. 네, 즉 simple linear regression이라고 합니다. 근데 x가 하나인 경우가 사실 거의 없어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 현상을 보시면 짐작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어떤 현상에서 반드시 y, 즉 우리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딱 하나인 경우는 세상에 잘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질병에서 보시면, 자, 흡연하고 암의 관련성을 볼 때도 흡연을 많이 할수록 암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지만, 암에 영향을 미치는 단 하나의 단일 요인이 흡연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암에 영향을 미치는 건 음주도 있을 수 있고요, 미세먼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연령처럼 우리가 변화할 수 없는, 즉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우리 나이는 제 마음대로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흡연은 끊으면 되지만, 예, 제 생물학적인 나이는 바꿀 수 없죠. 이것을 우리가 그 예방의학에서는 바꿀 수 없는 요인, 변화 불가능한 요인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자, 어쨌든 이러한 팩터들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암의 단일 하나의 원인이 없어요. 그래서 특히 의료 영역에서는 그 인과관계라는 표현보다는요, 물론 그런 표현을 쓰긴 합니다만 증명하기 위해서, 리스크 팩터라고 합니다. 리스크 팩터스라고 합니다. 네, 그 복수형을 쓰는 거죠. 즉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단순 선형회귀를 배웁니다만 실제에서 단순 선형회귀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x가 2개 이상인 경우요. 2개 이상이에요. 이상인 경우는 우리가 다중,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이션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의 함수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면요. 자, 지금 이 최적값 직선이 자 베타 제로, 그러니까 베타 값하고요, 베타 원, 그러니까 지금 이건 단순 선형획이죠. x가 지금 하나예요. 여기 x의 개수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것이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이션인지 아니면 심플 리니어 리그레이션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다면 이 직선에서의 잔차의 제곱합을 우리가 최소화하는 방법, 우리 앞서 보셨잖아요. 그 방법을 이제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베타 1의 해타고요, 추정값하고요, 베타 제로의 이제 각각의 추정값을 구해요. 그래서 자, 보시면 자, y는 이제 결과 변수죠, 여러분들. 결과 변수는 결국은 x는 예측 변수고요. y셋은 이제 x 햇은요. x 바는 결국 x의 평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베타, 자, 베타 요 베타요. 요것은 편향, 바이어스, 절편이라고 해요. 자, 제가 좀 필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을 우리가 절편 또는 편향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자, 그리고요, 베타 1 같은 경우는 여기 추정값은 기울기죠. 이것이 이제 슬로프, 기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x의 값이 1단위만큼 변할 때 우리가 y의 값에 증감되는 정도를 얘기합니다. 결국은 지금 이 x에 대한 예측 값은 요 베타 개수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모델이 이러한 파라미터를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학습을 하시게 되면 이 모델은 새 입력값 x에, 자, 요 x 값에 대응되는 이제 y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게 x가 만약에 키고요. 이게 y가 몸무게라면, 즉 우리가 아주 어린 유소년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키를 가지고 몸무게를 대충 예측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160인 사람보다 170인 사람이 몸무게가 더 나갈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160을 넣고 뭐 150을 넣고 160을 넣고 165를 넣고 x에 계속 값을 대입해서 y 값을 추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x의 새로운 값을 대응해 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모델을 이제 파라미터를 학습했습니다. 간단한 모델이죠, 이거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180을 넣었을 때는 몸무게 값이 어떻게 나올까를 이제 학습하는데, 예측하는데, 학습이 예측이죠. 예측하는데 이러한 리그레션이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개수를 추정할 때는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자, OLS라고 하죠. 최소 제곱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그레션은 대부분 OLS 리그레션이라고, OLS 회귀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경사하강법이라고 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있어요, 모델이. 요즘에 쓰는 대부분의 머신러닝들 중에서 특히 뭐 그레디언트 부스팅 모델 같은 경우는 대부분 경사하강법을 많이 사용을 하죠. 자, 그래서 이런 잔차의 값을 최대한 줄이는 이런 값을 우리가 반복해서 계속 계산을 해서 결국은 오류를 줄이도록 반복해서 학습해 나가는 게 이 모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선형회귀 모델의 약점은 뭘까요? 자,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이걸 좀 지워보고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형회귀 모델에 그러면 자, 여기서 말하는 선형회귀 모델이라는 거는 단순 선형, 다중 선형을 다 포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약점, 즉 단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꼽을 수 있는 선형회귀의 약점은요, 너무 단순하다는 거예요. 단순성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너무 단순하다. 자, 우리가 데이터 안에는 사실 굉장히 복잡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잡한 관계, 릴레이션십을, 컴플렉스 릴레이션십을 우리는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런 패턴을 우리가 선형회귀로 잡아내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나 회귀 모델 같은 경우는 또 통계적인 어떤 알고리즘에 기반을 하기 때문에요, 분포 이런 것을 가정하죠. 그런데 실제로 선형, 우리가 이 직선의 관계로 우리가 본다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예를 들면 패턴이라는 게 여러분들 보시면, 예를 들면 음주하고 사망률하고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사망이 뭐 치매나 사망, 뭐
사망률하고 관계를 볼게요. 그러니까 뭐 사고가 아니라 그냥 이제 질병으로 죽는 관계를 본다면 실제 보시면 실제 분포는 선형 관계가 아니고요. 이런 U 쉐입의 관계를 그립니다. U 모양처럼 생겼죠. 그래서 보시면 음주를 전혀 안 하시는 분이 사망률이 오히려 음주를 적정한 음주를 하시는 분보다 높아요. 자, 이것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회의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사회보거나 사회의학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자, 술을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술을 마실 수 있을 정도 여유가 없을 수도 있죠. 반대로 여러분들 조금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술을 마시잖아요. 자,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용돈이 있으면 술을 먹지 아예 돈이 없으신 분들은 예, 술집을 잘 안 가시게 되죠. 결국 요 차이는 사회 경제적인 어떤 스테터스를 반영하는 것이다. 사회경제적인 격차를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사회의학에서는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이 메커니즘을 밝히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이런 역학적인 관계에서는. 자,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게 선형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때로는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떤 적정에서는 이렇게 다시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부유 있죠. 돈. 그러니까 부자하고 행복하고의 관계를 보시면 여러분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끝도 없이 한도 끝도 없이 행복감도 올라갈 것 같지만 실제로 조사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돈이 한 달에 1억 버는 사람이랑요. 돈을 한 달에 2억 버는 사람이랑 행복감이 2배 차이 날 것 같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달에 1억 정도 벌면요. 한 달에 2억 버는 사람이랑 행복감이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오히려 너무 부자들은 행복감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으면 다툼도 많거든요. 자, 어쨌든 이러한 복잡한 관계를 선형회귀 모델은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노이즈까지 학습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데이터 안에는 항상 노이즈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Signal and Noise, 신호와 소음이라는 책이 있죠. 자, 우리는 신호는 이제 아주 하모닉한 거, 그러니까 아주 좋은 것들이에요. 아주 예측에 있어 도움되는 것들. 노이즈는 예측과 전혀 관계없는 예측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우리가 노이즈라고 합니다. 자, 문제는 데이터 안에는 노이즈가 있죠. 근데 선형회귀 모델은 노이즈까지 모델에 의해서 학습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노이즈가 학습되면 어떤 결과를 볼까요? 자, 반드시 과적합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잘못된 학습을 하게 되면요. 과적합이라는 걸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단순성이랑 비슷한 얘기인데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거랑 비슷해요. 자, 우리가 대부분의 관계들은 비선형 관계가 많습니다. 자, 이름 자체가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의 대부분의 현상들은 넌 리니어, 그러니까 비선형, 선형 관계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이 데이터 학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선형인 경우에는 결국은 성능이 떨어지게 되겠죠. 예. 자, 여러분들 선형, 그러니까 직선관계에 가장 적합한 경우인데 비선형, 요런 실제관계 이런 거라면 예측 성능이 떨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하지만 요런 경우에는 방법은 있긴 합니다. 비선형 관계라면 만약에 우리가 파악한, 그래서 우리가 분포를 꼭 한번 미리 Y의 분포를 그러니까 통계하시는 분들은 Y의 분포를 한번 살펴보시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컴퓨터 공학에만 초점을 맞추시는 분들은 분포 확인 안 하고 그냥 바로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Y가 비선형이라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변수를 변형을 시켜줘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로그 치환을 시켜준다든지요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변수 분포를 변환을 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조금 비선형에 가깝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선형회귀는 또 네 번째, 여기 좀 가려졌네요. 네 번째 또 무슨 문제가 있죠? 이거는 모든 변수가 등분산을 가정하고 있어요. 자, 등분산을 가정한다라는 건, 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여기 투입되는 모든 변수는 자, 같은 분산값을 가진다. 자, 이런 걸 가정을 하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변수마다 분산이 다른 경우들도 있죠. 즉 이런 가정이 위배가 된다면 성능이 좀 떨어지게 되겠죠. 자, 적절하지 않은 게 되겠죠. 거기에 더 적절한 알고리즘을 선택해서 분석하는 게 더 좋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델 훈련시킬 때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 사용되는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오늘은 리그레이션 모델을 조금 더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